사이다 무비튼. 내 아빠는 아주 인간 말종이었다. 친할머니는 간병이 필요했는데 엄마가 구석구석 정성껏 간병했다. 나나 동생 앞에서는 안 그랬지만 할머니는 엄마한테 불평불만을 늘어놓으며 힘들게 했다. 엄마가 자기 부모도 아닌데도 열심히 간병을 하는데 아빠는 다 엄마한테 떠넘기고 그날 할머니가 뭘 먹었는지도 몰랐다. 그때 난 초등학생이었는데 아빠는 일이 많아서 퇴근이 늦으니까 그런 건가 라고 생각했고 동생도 그렇게 생각했다. 하지만 간병하는 게 정말 힘들어 보여서 나나 동생이 엄마를 도와주려고 하면 애들한테 시키지 마! 할머니가 야단을 쳤다. 당시에는 나도 아직 어렸고 동생은 더 어렸으니까 할머니가 엄마한테 화내는 게 보기 싫어서 못 도와줬고 땀을 흘리고 숨을 헐떡이면서 고생하는 엄마를 옆에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아마 엄마를 구박하는 방법 중 하나였겠지. 자기 아들은 아무것도 안 하는 상황에서 엄마 혼자 힘들게 간병을 해주고 있었는데 할머니는 뭐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들었던 걸까? 그러던 날이 며칠, 몇 년이나 계속되자 엄마 얼굴에선 웃음이 사라졌다. 나나 동생이 학교에서 상을 받아도 기뻐하는 기색이 없었다. 물론 우리는 쓸쓸했지만 안 그래도 매일 할머니 간병으로 힘든데 우리들까지 더 이상 엄마를 힘들게 할 수는 없어서 떼쓰거나 하지 않는 암묵적인 룰이 있었다. 그리고 내가 중학생이 됐을 때 할머니가 돌아가셨다. 돌아가신 할머니께는 죄송하지만 나이를 드실수록 할머니의 구박은 점점 더 심해지고 있었기에 돌아가셨을 때 우리들은 이제 엄마도 좀 편해지겠구나 생각했다. 더 이상 간병을 안 해도 돼서 한시름 놓았을 때 아빠가 갑자기 이혼 신고서를 들이댔다. 나랑 동생이 있는 앞에서 청천벽력 같은 소리에 넋이 나갔다. 왜? 대체 왜? 계속 같은 말만 했다. 물론 나나 동생도 전혀 이해가 안 됐다. 엄마한테 감사는 할지언정 이혼 신고서를 들이대다니 미친 거 아닌가 싶었다. 이유는 더 어이가 없었는데 엄마가 밥도 제대로 안 하고 청소도 간병 전보다 대충 하고 무엇보다 하자고 해도 힘들다고 안 해준다는 게 이혼하자는 이유였다. 그러자 엄마도 열받아서 간병이 얼마나 힘든지 당신은 하나도 모르잖아. 집안일도 애들은 도와줬는데 당신은 쓰레기도 하나 안 버리고 다 먹은 그릇도 안 치웠잖아. 반찬도 파는 거 안 사고 만들어서 냉장고에 넣어놨는데 뭐가 불만이야? 소리쳤다. 나나 동생도 엄마 말에 100% 동의. 반면 아빠는 진심으로 하는 말인지 벌어진 입이 안 다물어졌다. 같이 살고 있었으면 엄마가 고생한 건 알 텐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하나 싶었다. 그러자 아빠는 막 만든 게 먹고 싶다고. 만들어 놓은 건 식중독 같은 거 걸릴지도 모르잖아. 당신 전업주부잖아. 간병도 집안일도 하는 게 당연하지. 난 매일매일 야근이라고. 근데 나한테 집안일을 하라고? 가정을 먹여 살리는 가장한테 밥은 그게 뭐야? 이혼 신고서를 탕탕 내리치며 자기가 옳고 엄만 잘못됐다고 엄청 뭐라 했다. 그때 동생이 천천히 엄마가 슬퍼할까봐 말 안 했는데 아빠 야근한다는 거 뻥이잖아 라고 했다. 나랑 엄만 동생이 하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랐다. 아빠가 뭐? 라며 동생을 노려봤지만 동생은 이에 굴하지 않고 엄마가 아팠던 날 아빠 회사에 전화했었어. 그랬더니 아빠 퇴근했다고 하더라. 그래서 내가 야근 아니냐고 하니까 야근할 정도로 바쁘지 않아서 정시에 퇴근한다고 하더라. 여태까지 아빠 어디서 뭐 한 거야? 동생 말을 듣고는 횡설수설하기 시작했다. 회사에 전화하지 말라고 화를 냈지만 화제를 딴 데로 돌리진 못했다. 동생 얘기랑 아빠 반응을 보니까 아빠가 뭘 했는지 상상이 갔다. 아마 동생도 알고서 얘기한 거겠지. 안 그랬음 엄마가 슬퍼할까봐 같은 소리는 안 했겠지. 엄마도 아빠가 한 짓을 눈치채고 정색하며 그래 우리 이혼해. 그러고는 이혼 신고서에 거침없이 이름을 썼다. 처음엔 아빠가 엄마에게 이혼을 강요했는데 어느샌가 입장이 역전됐다. 엄마가 사인한 이혼 신고서를 들고 아빠는 터벅터벅 걸어나갔다. 나중에 알았는데 아빠는 전형적인 쓰레기 남편으로 무려 20살이나 젊은 여자랑 바람 피운 게 발각. 어떻게 알았냐 하면 아직 심증만 있고 물증은 없었는데 이혼을 기다리는 동안 여자가 못 참고 달려들었다. 물론 그 후 엄마와 아빠는 이혼. 나중에 들은 얘기론 아빠 계획은 할머니도 돌아가셨겠다. 얼른 이혼하고 젊은 여자랑 새로운 출발을 할 생각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들키는 바람에 형세가 역전됐고 여자 쪽이 제 발로 와준 덕분에 사실상 자수한 꼴이라 위자료도 야무지게 챙겼다. 한편 아빤 간병은 전부 엄마에게 떠넘기고 바람을 피운 거니
몇 천만 원의 위자료를 냈다고 한다. 엄마 아빠가 이혼하고 얼마 지나자 아빠가 나만 데려가고 싶다고 했다. 갈 생각은 하나도 없었지만 이유를 모르겠어서 물어보니 아빠도 불륜녀도 일하느라 집안일 사람이 없어서 날 데려가려는 거였다. 어이가 없어서 말도 안 나왔다. 나는 당연히 거절했다. 그러면서도 대체 얼마나 개념이 없는 건지 신기할 정도였다. 바람 피워서 이혼해놓고 어떻게 친딸이 같이 살 거라고 생각하지? 아빠도 아빠지만 그 여자도 나사가 몇 개 빠진 것 같다. 그리고 그때 동생은 초등학생 6학년이었는데 초등학생 아들한테 꼬리가 잡힐 줄은 상상도 못했는지 동생 탓을 엄청 해댔다. 아니, 다 자업자득이지. 그때 엄마의 분노는 엄청났는데 귀신 같았던 얼굴이 지금도 생생히 기억난다. 엄마는 아빠 때문에 꽤나 고생했지만 나나 동생은 소중히 대해주셨다. 그 후로는 아빠와 소원해지고 세월이 흘렀다. 그리고 한 2년 전 동생에게 자식이 생겼을 땐 아빠가 손자가 보고 싶다고 엄마한테 편지를 보냈다. 구구절절한 내용이었다. 알고 싶지도 않은 자기 근황이랑 아직도 나랑 엄마랑 동생을 사랑한다고 쓰여 있었다. 내용을 보고 눈치챘지만 아무래도 버려졌나 보다. 어이가 없어서 나도 엄마도 동생도 무시했더니 어떻게 한 건지 애들 다니는 어린이집에 오늘은 할아버지가 갈게 전화를 했고 이상하게 생각한 선생님이 올케한테 확인 전화를 해서 한바탕 소동이 났다. 당연하다. 항상 애들 데리러 갔던 건 올케였고 애초에 애 입에서 고모나 할머니 소리는 나왔어도 한 번도 할아버지 소리는 한 적이 없어서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다고. 그래서 그날은 곧장 엄마가 조카를 데리러 갔고 대신 선생님이 전화를 하며 어떻게 나오나 지켜봤다. 뭐 결국 아빠는 안 왔지만 절대 올케 본인 말고 다른 사람한텐 인수인계하지 말라고 했다. 아빠가 경찰 신세를 질 날도 머지 않은 것 같다. 특히 올케 입장에선 얼굴도 본 적 없으니까 무섭기만 할 거다. 일단 동생이 옛날에 있었던 일을 얘기한 것 같으니까 당연히 인상도 나쁠 거다. 라곤 해도 언제 아빠가 조카를 데리고 튈지 몰라서 어린이집과 상담 후 바로 다른 데로 옮겼다. 엄마를 잔뜩 부려먹고 막판엔 걸레처럼 버려놓고는 혼자가 되자 외롭다고 연락을 해오고 손자를 만나려고 하다니 참 자기 멋대로다. 혹시 만나면 할머니처럼 이번엔 자기를 간병하라고 할 게 뻔히 보인다. 그런 아빠랑 피가 이어져 있는 것만 해도 싫은데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혼하고 엄마 얼굴엔 웃음꽃이 피고 여유가 생긴 것 같아 무척 기쁘다. 지금은 동생 부부랑 같이 살기 위해서 2세대 주택을 짓고 있는데 같이 행복하게 사는 엄마를 보는 게 내 꿈이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